안녕하세요. 아침을 깨우는 세법 설림 양소영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소득세법 7장 심화 14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A의 대표이사인 거주자 갑이 2015년 12월 31일자로 퇴직하면서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따라 5억 원의 퇴직금을 지급받고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은 경우 갑의 2015년 과세기간의 퇴직소득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먼저 거주자 갑이 대표이사라고 나와있죠. 자, 임원입니다. 임원의 경우 뭘 계산한다? 임원 퇴직금 한도를 계산한다.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액은요, 근로소득으로 보죠. 그래서 전체 퇴직금에서 근로소득으로 보는 금액을 빼셔야지만 퇴직소득 금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퇴직소득 금액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을 묻고 있죠. 그래서 퇴직소득 금액에서 뭘 뺀다? 퇴직소득 공제를 빼셔야 된다. 1번 갑의 입사일은 2010년 9월 1일이고 과세기간별 총급여액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이 자료로 임원퇴직금 한도를 계산하시면 되겠고, 2번 갑이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했을 경우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받았을 퇴직금은 1억 4천만 원이다. 3번 자료는 근속연수 공제의 계산 자료고요. 4번 거주자 갑의 2011년 12월 31일 퇴직 가정 퇴직소득 금액은 근무기간으로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자, 전체 구조를 갖고 가면 먼저 갑은 언제 입사를 했냐면 2010년 9월 1일 날 입사를 했고요. 언제 퇴사를 했냐면 2015년 12월 31일 날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퇴직급여를 5억 원 지급받았죠. 그런데 이 금액 중에는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액, 즉 근로소득으로 보는 금액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금액을 차감하셔야지만 퇴직소득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액을 구하셔야겠다. 자, 그런데 임원퇴직금 한도라는 것은요, 2012년 1월 1일부터 도입된 규정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2011년 말까지의 퇴직급여는 한도를 계산하지 않고요. 2012년 1월 1일 이후 퇴직급여는 한도를 계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전체 퇴직급여를 2011년 말까지의 퇴직급여와 2012년 1월 1일 이후분 퇴직급여로 나누셔야 돼요. 자, 2011년 말까지의 퇴직급여를 1번 퇴직급여라고 하겠습니다. 이 1번 퇴직급여는 A와 B 중 선택이에요. 그리고 2012년 1월 1일 이후분 퇴직급여를 2번 퇴직급여라고 하겠습니다. 이 2번 퇴직급여는요, 1번 퇴직급여를 구하면 자동적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퇴직급여에서 1번 퇴직급여를 빼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2번 퇴직급여 같은 경우에 한도를 계산하는데 한도 내는 퇴직소득이지만 한도 초과는요,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한도 초과 금액을 전체 퇴직급여에서 빼시면요, 그러면 퇴직소득 금액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1번 퇴직급여부터 구해보면요. 1번 퇴직급여는 A와 B 중 선택입니다. A는 2번 자료에 나와 있어요. A는 뭐냐면 2011년 말에 퇴직했을 경우 2011년 말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받았을 퇴직금입니다. 자, 그리고 B는요. B는 4번 자료에 나와 있죠. 근무기간으로 안분 계산한 금액이죠. 자, 그런데 4번 자료에서 근무기간으로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B를 선택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근무기간은요, 주의하셔야 될 거, 자, 월수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1개월 미만의 일수가 있으면 1개월로 봐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총 근속연수부터 계산해보면요. 2010년 9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죠. 계산해보시면 5년 4개월이 됩니다. 그러면 64개월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010년 9월 1일부터 2012년 1월 1일까지 근속연수 계산해보시면요. 1년 4개월이죠. 그래서 근속연수가 16개월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월할 안분 계산을 한다면 전체 퇴직급여 550 곱하기 64개월분의 16개월 하시면 1번 퇴직급여가 나오죠. 얼마죠? 1억 2,500만 원이죠. 자, 그러면 2번 퇴직급여가 자동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전체 퇴직급여 5억 원에서 1번 퇴직급여 1억 2,500만 원을 빼시면 되겠다. 그러면 3억 7,500만 원이 되는 거죠. 자, 2번 퇴직급여는 한도를 계산해야 됩니다. 자, 한도는요, 먼저 직전 3개년의 총 급여액의 연평균액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직전 3개년이라고 하면요, 2015년 12월 말에 퇴사했으므로 2013년, 2014년, 2015년이 되는 거죠. 합쳐보시면 3억 6천만 원. 자, 요거를 연평균액으로 구하시려면 3년으로 나누시면 되겠다. 자, 계산해보시면 얼마죠? 1억 2천만 원이죠. 자, 여기 뭘 곱한다? 10%를 곱한다.
그리고 근속연수를 곱하시면 되겠죠. 자, 이 근속연수는요. 주의하셔야 돼요. 자, 요 한도는 2012년 1월 1일 이후분 퇴직급여에 대한 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속연수도 2012년 1월 1일 이후분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2012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근속연수를 계산하시고 이때도 월수로 계산하시고요.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봐서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계산해 보시면 딱 4년이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곱해 주셔야 될 거 누락하시면 안 돼요. 3배를 곱해 주셔야겠다. 자, 그러면 한도가 1억 4,400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도 초과액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 퇴직급여 3억 7,500만 원에서 한도를 빼시면 되겠다. 그러면 한도 초과액이 2억 3,100만 원. 자, 그러면 퇴직소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퇴직소득은 전체 퇴직급여 5억 원에서 뭘 빼면 된다? 자, 한도를 초과해서 근로소득으로 보는 금액 2억 3,100만 원을 빼시면 되겠다. 그러면 2억 6,9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과세 표준을 묻고 있죠. 그래서 과세 표준은요. 요 퇴직소득 금액에서 뭘 빼야 된다? 퇴직소득 공제를 빼야 됩니다. 자, 먼저 기본공제 40%를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근속연수 공제를 빼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근속연수는요. 연 단위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1년 미만의 월수가 존재하면요. 1년으로 봐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2010년 9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는요. 자, 5년이다, 6년이다. 자, 6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6년으로 근속연수 공제를 계산해 보시면요. 얼마가 되냐면 200만 원이 나와요. 자, 계산해 보면 과세 표준이 1억 5,94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답이고요. 자, 정리 목적으로 한 번 더 보면요. 자, 먼저 퇴사를 하면서 퇴직급여 5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 중에는 한도를 초과해서 근로소득으로 보는 금액이 있죠. 그래서 그 금액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한도 초과액을 구하셔야 되는데 한도 초과액은요. 자, 이번 퇴직급여에서만 나오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이번 퇴직급여는 이걸 구하려면 1번 퇴직급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퇴직급여에서 1번 퇴직급여를 빼서 2번 퇴직급여를 구합니다. 그래서 1번 퇴직급여 같은 경우에 A, B 중 선택해서 구하시면 되고요. 2번 퇴직급여는 1번이 나오면 바로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퇴직급여 중에서 한도를 계산해서 한도 초과액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도 초과액을 전체 퇴직급여에서 빼시면 퇴직소득 금액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또 퇴직소득 공제까지 빼주셔야지만 과세 표준이 나오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것으로 세법 설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